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파워 BI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덱스라고 하는 즉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DAX 이 함수는 파워 BI에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그 엑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수식 또는 뭐 식에서 하나 이상의 값을 계산을 하고 변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본 실습은 공유되어 있는 즉 이 주소창이죠. bit.ly/zdh_b에서 모듈 05 zip 파일을 압축 풀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덱스 시작을 활성화해서 본 창에서와 같은 것 내용을 보시면서 실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아이콘에서 그죠? 보고서와 데이터가 있죠. 먼저 데이터를 한번 보고 넘어오실게요. 데이터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고객 테이블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국가별, 연도별, 매출 실적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 관련된 내용이 쭉 되어 있죠. 그죠? 다음에요. 자, 매출에 보시면은 뭐 또 기타 많은 내용 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별로 이렇게 쭉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문일자, 지역, 뭐 국가별이겠죠. 국가별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총 이렇게 7개네, 그죠? 7개의 테이블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성을 다 설정을 해 둔 것이죠. 자, 다시 보고서 보기 아이콘으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이 파워 B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덱스 함수가 이미 잘 제시는 되어 있어요. 먼저 이 국가별 여기는 연도별 슬라이서를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국가별 판매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원형 차트를 클릭을 해서 시각화 창에서요. 자, 서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서식에서 보시면 세부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세부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레이블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현재는 판매 총액만 설정이 되어 있죠. 데이터 값이 아니고요. 범주 그리고 총 퍼센트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범주 총 퍼센트 하면은 이렇게 국가별로 퍼센테이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슬라이스에서 뭐 2017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슬라이서 기능이 작동이 되죠. 뭐 2020년 현재 적용이 안 됐네, 그죠? 2019년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뭐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페이지 보시면 시각화 창에 이 세로막대형으로 현재 작성이 되어 있죠. 역시 세로막대형에서도 백분율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필드 아이콘에 이 값에 보시면 화살표를 클릭해 볼게요. 현재 토탈 세일즈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으로 값 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총 합계 백분율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값 대신에 퍼센테이지가 바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물론 연도별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연도별로 슬라이스 기능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2020년도는 역시나 반영이 안 돼 있죠. 현재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차트나 또는 세로막대형 차트에서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 세 번째 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품별이죠. 현재 보시면 제품별에 따라서 쭉 반영을 해 두었기 때문에 한눈에 우리가 다 식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품군이 많겠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정 몇 개 상위 품목에 대해서만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상위 항목 몇 개로 제한하려면 이 덱스의 탑N 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필터 창이 있습니다. 필터 창을 열어볼게요. 그 중에 이 시각적 개체의 필터에 현재 토탈 세일즈가 제품별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품명에서 보시면은요, 현재 필터 형식을 고급, 기본, 필터링 뭐 있죠. 그 중에 상위 N을 클릭을 하십니다. 상위 N에서 항목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클릭해 보시면 위쪽, 아래쪽이 있죠. 자, 우리는 위쪽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상위 뭐 10개 정도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이 값 영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 필드 창이겠죠. 필드 창에서 매출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매출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토탈 세일즈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한 거죠. 이 토탈 세일즈 기준에서 값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요. 드래그가 안 됐습니까? 네, 됐네, 그죠? 자, 이 토탈 세일즈 값에 현재 10개의 상위만 필터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위 10개에 대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처럼 덱스 수식을 직접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마우스 몇 번 클릭으로 파워 BI에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요, 백분율 혹은 상위 N개의 개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빠른 측정값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홈 탭에서요, 보시면 계산의 빠른 측정값이라고 있죠. 자,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모델링 탭에서도 빠른 측정값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직접 이 필드 창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 매출을 현재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필드 창의 매출 테이블을 이렇게 매출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해 보시면은요. 빠른 새 측정값이라고 이렇게 뜨죠. 자, 빠른 새 측정값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측정값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이제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 자, 여러 개가 나오죠. 범주별 집계, 필터, 시간, 인텔리전스, 합계, 수학, 연산, 텍스트 이르기까지 총 6개의 방법으로 쉽게 우리가 덱스 함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또 해당 덱스를 직접 수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범주별 평균을 한번 해볼게요. 범주별, 보시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범주별 평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값이 무엇이고 어떤 범주에서 표시를 해주면 좋을지를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이 기준값에 현재 매출 테이블에서 다 가져왔죠. 동일한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매출에 보시면 토탈 세일즈가 있습니다. 자, 토탈 세일즈를 자, 기준값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범주에는 이제 sales amount 하면 좋겠죠. 즉, 판매 수량을 가져오면은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만들어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이름이 굉장히 길죠. sales amount별 total sales 평균값은 해서 dex 함수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서 자 보시면은 평균이었으니까 그죠? 범주별 평균을 자 이러한 keyFilter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어떤 값을 가져올 것인지 자 보시면 매출 테이블에서 sales amount로 해서 실제 계산은요. 예, 토탈 세일즈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덱스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몇 가지 기능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확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확장 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이렇게 늘어나죠. 현재는 두 줄밖에 없으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온 이 sales amount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은 측정값 이름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열 이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바로 수식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avera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겠죠. 그죠? 평균 함수고, 그죠? 괄호를 보시면, 괄호는 하나 이상의 그 인수를 이렇게 이제 포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라고 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테이블 이름이겠죠. 테이블 이름을요, 이렇게 싱글 따옴표죠. 네, 싱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로서 이렇게 대괄호로서요. 예, 묶어줘. 열 이름으로써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그 덱스 구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뒤에서 실제로 이제 수동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드 창을 보시면 새로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죠?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덱스 함수 값들이 새로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 시각화 창에 예, 행렬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행렬이 새로 만들어지죠. 여기에 필요한 것을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진 얘 있죠. 그죠? 얘를 드래그해서 한번 옮겨 보세요. 그러면 값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막대형 차트를 좀 축소시켜 버리고요. 네, 얘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현재 총 계산된 금액만 현재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위해서요. 자, 행 부분은요. 지역 필드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열 부분에는 주문 일자 테이블에서 연도를 넣어볼까요? 네, 연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의 합계가 국가별로 이렇게 쭉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서식에 가서 부분 합을 해서 설정이 현재 되어 있는 걸 해제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밑에 총 합계 부분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열 소개 잠깐만요. 예, 열 소개를 역시 해제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위에 스타일을 기본값으로 말고 최소한 좁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배치를 조금 보기 좋게 좀 바꿔 볼게요. 그래서 좀 키워서요. 자, 추가로 네, 필드에서 값 부분의 토탈 세일즈 값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만 볼까요? 자, 2018년 기준 한번 볼게요. 2018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를 한번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 부분에 물론 이렇게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뭐 오스트레일리아 눌러도 되겠습니다만 자, 오스트레일리아 부분에 2018년도 부분에만 보시면 총 토탈 세일즈가 어떻습니까? 단위가 200만이네. 그죠? 222만 2천 여기로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평균값 하니까 60068로 이렇게 자동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2018년도 토탈 세일즈 값의 그, 세일즈 어마운트별요. 이 평균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예, 60068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토탈 세일즈는 바로 뭐겠습니까? 네, 이 세일즈 어마운트 이 여기 나와 있는 세일즈 어마운트의 합인 것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빠른 측정값에서 이 범주별 평균이라고 하는 계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이 빠른 측정값의 계산식을 잘 활용하면은 이 덱스 함수를 참조하면서 함께 이 덱스 구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요, 이 손쉽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값은 딜리트해서 삭제시켜 버리고요. 이번에는 자, 홈 탭에 빠른 측정값을 가지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터가 있죠. 필터링 된 값을 통해서요. 기준값에 매출 부분에 토탈 세일즈를 넣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력 상품인 바이크에 대한 제품 그 대분류에 따라서 쉽게 가시화를 시켜주는 차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품에 보시면 대분류가 있죠. 대분류 중에서 그러면 매개 변수가 필수 항목입니다 해서 값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력 상품인 바이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이크에 대한 토탈 세일즈라고 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하나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것들도 뭐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토탈 세일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전체 제품에 대한 뭐 국가 연도별 매출의 합이지만 바이크에 대한 그 토탈 세일즈는 이 국가 연도별 바이크 대분류의 이 매출 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쉽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복근 세로막대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역시 토탈 세일즈죠. 그죠? 네, 토탈 세일즈 값을 값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생성된 바이크에 대한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토탈 세일즈 대비 바이크에 대한 세일즈가 지금 전체 얼만큼요? 상당히 주력 상품임을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레이블 값을 넣으면 되겠죠. 네, 보시면 뭐 법내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을 바꿔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요. 데이터 레이블이네. 그죠?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을 하시면 이와 같이 상당한
비율로 높다라고 하는 것, 즉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국가별 데이터를 비교하면 더 좋겠네, 그죠? 자, 축에다가 국가를 드래그 하시면 국가별, 자, 이렇게 실제 바이크가 어느 정도의 주력 상품인가에 대한 것을 쉽게 식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부분만 늘리면요, 제품과 뭐 이런 부분만 국가별로만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략히 빠른 그 측정값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효과적으로 이 사용하는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좀 차별화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